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2004년도 3월 6일 오늘 개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휴강을 하고 한 주 미뤘죠. 그런데 이번 학기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이버 강의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매주 토요일 날 만날 때는 강의실에서 좀 더 그 내용을 보충하거나 또 토의하거나 또는 다른 논문을 좀 참조하거나 뭐 이 내용을 더 반복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런 걸 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을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먼저 이렇게 화면상으로 만나서 강의를 조금 진도를 나가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강의 자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의 자료를 모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기는 모든 자료는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서 다운받는 걸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먼저 다운받으셨으면 이제 이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기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산업 그 보건학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대부분 감은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산업환기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기에 대한 것, 압력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고 이런 것은 공부를 몇 번 하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몸에 체화시켜서 좀 얘기를 한다거나 뭐 설계를 구태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조언을 한다거나 레포트를 쓴다거나 또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문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 산업환기의 아주 그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산업환기를 가르칠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 두 가지가 우리가 산업환기라고 그러면 보통 크게 전체 환기와 그죠? 전체 환기와 국소배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 환기와 국소배기로 나눈 것은 전체 환기는 경계면이 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런 방이 있을 때 또 이런 공장이 있을 때 좀 화면 조금만 돌려볼래요? 방이 있을 때 팬만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경계면이 팬으로서의 양쪽 경계면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빼내고 뭐 또는 서플라이 들여보내고 그렇죠. 그죠? 빼내고 들여보내고 이것이 이제 전체 환기고 그러니까 전체 환기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Q가 유량입니다. 그죠? 유량 그러면 흐르는 양. 그렇죠. 그죠? 흐르는 양이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흐르느냐. 볼륨. 그렇죠. 그죠? 단위 시간당. 또는 뭐 초당 또는 분당. 보통 우리가 분당으로 표시하지만. 이것만 계산하고 거기에 맞는 팬의 용량. 그것만 따지면 되죠. 그죠? 국소배기는 보통 우리가 여기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시스템이란 말 아주 많이 씁니다. 그죠? 시스템. 국소배기 시스템. 일단 국소배기부터 먼저 보면 국소배기라는 것은 국소 그럼 로컬이죠. 그죠? 로컬.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그 부위. 그러니까 오염원이 발생하는 부위. 보통 그렇게 되겠죠? 배기라면 공기를 빼내는 것이죠. 그죠? 국소배기. 그래서 국소배기 시스템은 오염물질이 있는 어떤 점, 로컬에서 그걸 빨아들여서 후드죠. 그죠? 빨아들여서 닫힌 시스템. 즉, 덕트나 이런 열린 시스템이 아니고 닫힌 시스템, 그 덕트 같은 데를 통해서 팬을 거쳐서 바깥으로 빼내는데 그냥 빼내면 문제가 되니까 팬 전에다가 공기 정화 시스템을 달아놓죠. 그죠?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지금은 그냥 쭉 구경만 하셔도 돼요. 이러한 것을 다루니까 하나는 이걸 빼서 들여와야 되니까 여기 흐르는 양 Q 물론 따집니다. 그죠? Q를 따지고 그 다음에 Q가 아까처럼 그냥 이 팬을 경계로 해서 국소배기처럼 전체 환기처럼 팬을 경계로 해서 그냥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는데 여기는 긴 시스템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팬이 있는데 실제 힘을 미치는 거 어디냐면 여기죠. 그죠? 여기니까 에너지 여기까지 가는데 힘들죠. 그죠? 빼는데 힘들죠. 우리가 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대. 컵에다가 빨대를 갖고 와서 물을 빨아먹으면 그죠? 주스를 빨아먹는다. 그러면 뭐 그냥 쭉 빨리죠. 그죠? 그런데 이 빨대가 무지무지하게
길어서 운동장 두 바퀴 돌고 와서 여기 꽂혀 있다. 그럼 이게 빨리겠어요? 안 빨리죠, 그죠? 왜 안 빨리냐면, 빨대를 지나가는, 이 호스를 지나가는 동안 여기에 걸리는 전부 압력 손실, 그러니까 에너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빨리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산업 환기에서 다룰 내용이 전체 환기와 국소백인데, 전체 환기와 국소백이라는 것이 어차피 공기의 이동이에요. 공기를 이동시키는 것. 공기를 이동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여튼 공기를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죠? 공기를 이동시키는 걸 보려고 하면 하나는 공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기를 이해해야 되고, 하나는 에너지 변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1페이지 유인물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에서? 끊어서. 유인물을 보면, 이 강의 계획을 보면 뭐 할 거다는 게 잠깐 적혀 있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죠? 공부하는 방법. 뭐 다른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대학원 과목에서 암기를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암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 구구단처럼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고, 외워서 나중에 이해할 게 있고,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외워야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실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거나 체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들. 체화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57에, 얼마예요? 57에 35, 68, 48. 이거 뭐 생각할 겨를 없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환기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이미 뭐 하셨습니다. 이제 외워야지. 그런 것들인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거 구별해서 이건 암기해야 될 것,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냥 이해해야 될 것, 이것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산업 환기에서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은 여러분들 그 산업 환기를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국소백에도 전체 환기에도 공식이 여러 개 나오죠, 그죠? 책 보면 공식이 여러 개 나옵니다. 어느 책을 보거나 일반적으로 식이 주어지고 어떤 상태에서 Q는 24.1 곱하기 P 어쩌고 TLV 나누기 어쩌고 저쩌고 한식 나오죠, 그죠? 그거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을 외우는 건 전혀 필요 없고, 구구단처럼 외울 게 필요한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문제를, 보지 않고 풀어보면, 막히면 책이나 자료를 보고, 이거 뭐예요? 같은 문제를 끝까지 풀어볼 것. 될 때까지 풀어볼 것. 한번 풀어본 문제 풀리면 또 보지 않고, 이렇게 풀이를 보지 않고, 또 풀어보고 풀어볼 것.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이해되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푸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같은 문제를 풀려고 해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할 것. 마지막으로, 계산을 정확히 해볼 것. 즉, 계산기를 끝까지 자기가 눌러서 해볼 것.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만 이제 그 준비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산업 환기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계산기입니다. 공학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눌러보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몇 가지 별표 쳐놓고 있죠, 그죠? 쉬운 것이라고 해서 또는 하찮은 것이라고 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 것. 우리가 왜 그 어려운 문제를 못 푸냐면 쉬운 거를 몰라서 못 풉니다. 사실 쉬운 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쉬운 거의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되기 시작하면 영어로 된 교재를 볼 것, 이 얘기를 써놨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유인물 우리가 2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2페이지 넘어가면, 여러분들 관련 표라고 해서 몇 가지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넣은 게 국소배기 시스템, 거기에서 히람 문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하고 나온 거 있죠. 그죠? 그런 약자를 몇 개 쓰기 때문에 그걸 참고사항으로 넣어놨고, 보시라고. 그 다음에 SI 접두어. 그래서 SI 접두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SI 접두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10의 4승,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죠? 10의 4승. 좀, 공을 여러 개 치기가 어렵거나, 또는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이걸 좀 간단하게 해서 5개다 그러면 10의 5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10,000cm다. 그럼 10의 4승 cm다. 이것보다는 10 곱하기 10의 3승 cm. 이렇게 얘기되면, 이게 10의 3승.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센티미터로 썼지만, 우리
조금 있다가 길이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단위의 기초는 미터죠, 그죠? 미터. 그래서 미터를 단위가 커지면 1000미터 그러면 10의 3승 미터고, 10의 3승은 킬로라는 걸로 표시될 수 있으니까, 이건 사실 1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죠? 그래서 10의 3승이 킬로로 표시되니까 이것이 1km 이렇게 되듯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10의 3승이 킬로로 바뀐다. 이것이 이제 SI 접두어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10의,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3승, 킬로죠, 그죠? 10의 6승, 메가. 우리 하드디스크 얘기할 때 몇 메가바이트 할 때 그게 10의 6승이죠, 그죠? 그 다음 요즘 하드디스크 커져서 기가가 나오죠, 그죠? 기가. 10의 9승.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밀리미터죠, 그죠? 미터로 얘기하면 밀리미터니까. 그러니까.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그죠? 요즘 나노 테크놀로지 얘기하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의 크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게 많이 쓰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대시. 그렇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 리터에서 대시를 보통 많이 쓰는데, 1리터. 근데 10의 마이너스 1승, 10분의 1 이거죠, 그죠? 이거의 리터는 우리가 1 데시리터 이렇게 쓰죠, 그죠? 대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 대시라는 것.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그건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우리가 공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상. 공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실제 우리가 수량으로 많이 표시하는데 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수량이라는 것은 하나는 숫자하고, 그죠? 여기에다가 항상 뭐가 붙냐면 단위가 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붙으면 공학의 대상을 갖다 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공학의 대상을 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측정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측정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단위가 붙고 수가 있으면 측정할 수 있습니다. 3. 뭐예요? 자, 우리가 3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죠, 그죠? 3이 세 명을 얘기하는 건지, 3kg을 얘기하는 건지, 3m를 얘기하는 건지, 3 모릅니다. 그런데 3 더하기 3. 얼마예요? 6이죠,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죠? 6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은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숫자, 양 자체만 놓고 계산이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3m 더하기 3kg. 이거 얼마예요? 더할 수가 없죠, 그죠? 3m 더하기 3kg은 더할 수가 없죠, 그죠? 이처럼 측정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면 전혀 달라지죠, 그죠?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어쨌든, 3m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죠? 길이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한 3m, 이 정도, 얘기가 딱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이고, 이게 바로 공학에서 대상으로 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하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따질 수 있지만, 공학에서는 단위가 붙지 않으면 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단위의 환기에서도 아까 우리가 식을 외우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환기에서는 단위만 정확히 알면 반은 끝난 거하고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단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봅시다.